지금 위기는 사실 2008년 글로벌 위기보다도 더 최악인 상황인 건가요? 저는 훨씬 더 심각할 거라고 봅니다. 10년, 20년 장기 침체도 최악의 경우 가능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기자님께서도 굉장히 이제 젊으시고 집을 이미 구매하셨으면 다행이고 구매 안 하셨으면은 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데 왜 안타깝나요? 그렇다면 정부 정책으로 좀 보완을 할 부분이 지금 상황을 좀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예방은 어렵습니다. 예방은 어렵고. 예, 왜 예방이 어려운가 하면은 이미 이제 부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인식을 하고 각 이렇게 그 부동산 PF 시장에 참여했던 경제 주체들이 손실을 흡수해 나가면서 그것들이 시장 밖으로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는 그 효과를 차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방은 어렵고 이것을 이제 사후적으로 얼마나 잘 수습하냐가 관건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결국 이제 부동산 PF 시장을 의 위기를 아주 크게 저감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 경기의 부양이에요. 시장에서 부동산을 많이 매입해주면 결국 분양 대금이 건설사한테 공사비로 들어가고 채무 상환할 수 있는 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금융회사에 갚기 때문에 금융회사들도 부실화되지 않는 거거든요. 부동산 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지금 과연 나올 수 있느냐? 추가적으로 예, 그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꽤 규제를 정부가 많이 풀어준 거는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많이 그럼에도 풀어졌는데. 불구하고 조금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 예. 요거는 조금 과거 이제 2008년도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나서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고 막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이게 경제 시스템 전반으로 부실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정부가 뭘 했는가 하면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미분양 주택들을 매입해 줬어요. 매입해 주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미분양 주택에 주로 한해서 그것들을 면제해 주거나 대폭 완화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수요를 최대한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그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많이 완화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것들이 사실은 시장의 수요를 끌어내기에는 좀 불충분했다. 왜냐하면 그 뭐 전매권 제한 제가 조금 핵심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 전매권 제한이라든가 뭐 중도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라든가 규제 지역 해제를 통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좀 완화해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것들이 부동산 경기 호황기 때는 가격을 급등시키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부동산 경기 하강기에는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는 힘은 약한 정책 수단들입니다. 이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정책 수단의 양과 그다음에 그 효과적인 부분에서 좀 상당히 파급력이 좀 좀 떨어지는. 파급력이 약한 거라고 보는 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좀 더 필요한 게 무엇일지 궁금해요. 저는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결국 이제 부동산 시장의 경기를 어느 정도 이제 부양을 시켜야 된다. 이것은 막 과거와 같이 지나치게 가격 급등으로 지금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공사비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그 공사비는 결국 이제 분양가가 되는 건데 그 분양가를 감내하고 수요를 할 만한 그런 소비층이 그렇게 지금까지 과거에 비해서 많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마지막 남아있는 수요의 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수요 진작책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다 법률 개정 사항이에요. 금년 들어와서 1월 10일 날 이제 국토부 주도로 해서 발표를 했죠. 일시 부동산 대책. 예, 일시 네네. 부동산 대책, 그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추진해왔던 사업들의 약간 그 재탕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인데 그나마 이제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LH가 이제 준공후 미분양 주택입니다. 그것도 이제 전체 다 그 미분양 부동산이 아니고 미분양 주택 그것도 준공후 그에 대해서 좀 매입을 고려하겠다. 그것도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 관로 쳐가지고 이제 건설사 등 뭐 이제 자구 노력을 뭐 전제로 한다. 뭐 이런 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그래도 일단 정부 발표안에 포함된 대책이니까 그거에 관해서 약간 말씀드리자면 이제 매입 요건 같은 게 아직 구체화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빨리 구체화하고 또 좀 요건 자체를 최대한 좀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준공 직전 미분양 주택으로 조금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확대해서. 예, 그리고 네. 매입 규모도 좀 정부가 과감하게 재정 자금 같은 걸 투입해가지고 매입 규모를 지금 당장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부동산 PF 위기가 저도 지금 한 1, 2년 동안 계속 기사를 쓰고 취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기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뭐 폭탄이 터진다 이렇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사람들이 뭐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4월 총선이 뇌관이다. 그때 기점으로 이제 그 이후가 되면 확 또 판도가 달라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러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그때 작년 말에 한번 건설사들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본 거죠. 근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준공 시기, 예, 개발 사업이 착공해서 이제 준공된 시기, 이것들이 보통 작년 말부터 해서 금년 상반기 또는 이제 중반 정도까지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개발 사업들이 이제 보통 준공이 나고 나면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대출 만기가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채무 상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부에서는 그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런 걸 많이 해줬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본 PF도 있겠지만 브릿지론 위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브릿지론은 이제 이번에 이제 증권사들한테 적극적으로 충당 싸우면서 부실 인식을 해라고 해서 이제 부실 인식이 시작되고 있고, 본 PF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총선 요 시점을 뭐 굳이 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 시기 자체가 금년 상반기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맞물려 있는 거네요. 예, 맞물려 있고, 근데 분양 대금을 상환할 그 분양 대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PF 대금을 상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당 부분 이제 부실이 현실화될 것이고, 이걸 금융기관들이 막 흡수해 나가면서 충당금 쌓아서 이제 막아가면서 이제 가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들이 그 금년 상반기, 뭐 그것이 총선 시기하고 맞물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시기가 계속 집중이 될 것이고,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과거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이제 저축은행 사태 터지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시점, 요걸 보면은 건설사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 2010년도예요. 그러니까 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지금이랑 비슷하죠. 예, 그래서 한 2010년도에 이제 저축은행 사태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부실이 정리되는데 한 3년, 4년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정부에서 LTV DTI 규제를 완화한 게 2014년도입니다. 그리고 난 2015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2008년도부터 해서 2015년도까지 하면은 그것들이 한 7년 정도 걸린 거죠. 그러면은 이게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2021년도 말부터라고 해서 2022년도부터라고 하면은 그 이제 얼추 계산해보면 한 2027, 8 이 정도는 돼야지 최소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기대를 해볼 것 같은데, 저는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들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과거의 시장 상황하고 지금의 시장 상황하고는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이제 글로벌 금융이 딱 터지고 나서 그게 미국발이었으니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확 낮췄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확 낮추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의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시장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여건이 바탕이 되었네요. 네, 바탕이 된 것도 있고, 그 당시엔 공사비 문제가 또 없었어요. 없었고.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할인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가능했는데, 지금은 공사비가 너무 오른 상태에서 계속 오르고 있죠. 예, 할인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면 그게 다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는 정부가 되게 적극적으로 미분양을 해소를 해주면서, 미분양이 해소가 돼야지 건설사들한테 자금이 수혈이 되고 걔네들이 어느 정도 살아나오면서, 그리고 나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을 잡고 이제 다시 개발 사업에 뛰어드는 그 여건이 조성이 되는데, 지금은 이 정부 부문에서의 지원이 좀 약하고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 이런 것도 약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의 이제 건설사들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건설 경기가 크게 침체된 상황에서 다시 여건이 좋아진다고 해도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지는 거죠. 예, 여력이 안 생기는 거죠. 예, 여력이 안 되는. 그러면은 뭐 10년, 20년 장기 침체도 최악의 경우 가능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거가 이제 아주 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이 아주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이것들이 뭐 최근에 이제 사실 뭐 낮출 가능성이 약간 예견됐지만 대외적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뭐 우리 이제 기자님께서도 굉장히 이제 젊으시고 집을 이미 구매하셨으면 다행이고, 구매 안 하셨으면은 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데. 왜 안타깝나요?
워낙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집을 구매할 때랑은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다르시니까 과거에 비해서 젊은 세대들의 주택이나 이제 부동산 구매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를 좀 기점으로 해서 좀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전처럼 활발하게 구매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인구도 감소하고 뭐 이런 거시적인 여건 같은 걸 보면은 과거와는 현저하게 다르다. 과거에는 또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수도권 시장이 오히려 문제였는데 지금은 지방의 침체죠. 지방이 굉장히 침체. 지방의 침체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위기는 사실 2008년 글로벌 위기보다도 더 최악인 상황인 건가요? 저는 훨씬 더 심각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김정주 연구원님 모시고 부동산 PF 위기 얼마나 심각한지 짚어봤는데요. 여러분 판단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